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돈줄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큰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재였는데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취임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되는지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자에 접목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축하 인사가 왔는데 사실 축하하는 이유는 관세 협상을 빨리 하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이 좀 사실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비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호재만 있느냐 혹은 악재만 있느냐라고 보면은 호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빨리 올라왔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단기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6개월 동안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그림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바로 그 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12월에 그려드린 그림 그대로 보면 5월까지는 크게 어긋난 거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약간의 색칠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만 제가 매주 나와서 알려드리면 되는 아주 쉬운 시장이었죠. 관세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큰 그림을 그대로 잡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똑같이 좋은 그림 제가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스피 2,800포인트까지 돌파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2,700포인트 돌파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2,800포인트 돌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휴일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수장의 부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받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환율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1,300원 중반대를 보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300원 후반, 뭐 중후반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렵고 선물 옵션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할 거다. 그리고 1,300원 중반 정도가 와야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씩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1,300원 중후반부터 크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시작했고 이제 와서는 다시 한번 매수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나리오에서 어긋난 건 없는 것 같아요. 2,800포인트 돌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2,650포인트를 지금 단기 고점으로 형성해 놓고 이중천장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트럼프 관세 영향력으로 밀렸다, 그리고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회복하고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멋진 모습, 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까지 한번 싹 훑어보면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관세 협상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계속 유예를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2018년, 2019년처럼 중국하고 꽝 하고 맞붙으면은 그 이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새우등 터질까 걱정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해줄 것들이 좀 많아요. 물론 우리한테 뺏어가려는 거 많습니다. 본인들이 무역 적자국들한테는 뭐 많은 것들을 뺏어가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시작한 관세 전쟁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뺏기기만 하면은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억울할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뭔가 납치를 해가지고 막 때리고 고문을 하고 정신없게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 사인하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저 글로벌 증시를 지금 흔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 당해봤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뭐니라고 놀라셨을 텐데 지금도 놀래긴 합니다. 숫자가 너무 뭐 들쑥날쑥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무난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 트럼프 연합까지 형성을 하면서 대항까지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껴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이득을 취할 이런 전략을 잘 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나 전쟁에서 심리가 악화됐던 부분이 빠르게 회복돼서 다우지수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놓고 요 역헤드앤 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단을 높이고 있다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더 좋습니다. 기존의 고점 부분에서 가격 조정 안 받고 그냥 횡보만 하고 있었는데 그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정말로 강하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의 V자 반등식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AI 훈풍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재를 가하자 그거에 맞춰서 또 양산하겠다라고 합니다.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요. AI 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선 첨단 기술 쪽으로 넘어갈 때의 기술 장벽 때문에 무언가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고 무언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건데 저사양 쪽은 이미 다 걸어왔던 길이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다가 아니라 최첨단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쉽다라는 거예요. 수월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은 엔비디아 쪽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조지아주에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도 이제 또 뭐 110억 달러 뭐 추가해서 투자한다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AI는 성숙해지면서 확장하는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AI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스닥이 강한 이유를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이미 휴전에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러시아에다가 30일 휴전이라도 일단 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로 들으면은 푸틴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는 거고 본인의 입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 살짝 피해서 고려를 해서 모두가 원하는 이런 상황을 아마 트럼프와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증시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연일 돌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체코원전 서명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서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죠. 우리가 잠깐 지연된 거지 이 부분이 서명을 안 합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주가도 별로 안 밀릴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체코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프랑스는 이미 탈원전을 했죠. 독일 같은 경우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완화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스웨덴,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회귀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이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고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대거 이제 유입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경제력이 있으니까 돈을 좀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가스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유럽에는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전기가 끊기는 상황도 나오고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두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전 시장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도 해결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정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주에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 또 크게 한몫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슬기롭게 관세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없는 그 임기 동안 4년 동안 너무 준비를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라고 하면서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니까 주변국에서도 같이 때렸죠. 고립됐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먼저 주변국들을 포섭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자 면제국 그리고 한한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솔솔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해제해 주는 척하고 있죠.
원래는 한달령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트럼프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은 건데요. 자,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슬그머니 이제 뭐 대형 콘서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연예인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돌들도 이제 콘서트를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차 사이즈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또 점진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의 큰 사건 중 하나가 아마 하이브의 SM 지분을 텐센트의 홍콩 법인으로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M에 대해서 중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활발해질 수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넘기는 조건으로 하이브 가수들도 중국에 뭐 법인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퍼주면 안 돼요. 대신 중국에다가는 그동안 퍼준 게 굉장히 많았죠. 북한, 중국 퍼준 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절제를 하면서 얻을 거 얻고 그리고 기술을 너무 뺏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거래를 좀 영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두 고래가 맛있는 새우라는 우리나라를 원하고 있는데 고래 싸움에 우리가 등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고래가 싸울 때 우리가 양쪽에다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슬기롭게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을 왕따시키고 반미, 반 트럼프 연합 쪽에 중국이 쓱 붙어가지고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 트럼프나 무조건 반중이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양쪽에서 중립 잘 지키면서 줄타기 잘하면서 적절한 이득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이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번 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6월 안에는 무조건 넘어간다. 뭐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을 건드리는 건 당연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달에 코스닥 잘 보시면 되겠죠. 먼저 코스피가 넘어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좋냐면은 제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난이 증시였던 한국 증시. 맞죠? 이때는 가장 못난이 증시였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알고 있고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못난이라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올해가 되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제일 강하고 뭐 코스피가 그다음 뭐 뒤를 잇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1월 효과는 코스닥으로 먼저 들어가고 2월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1월 효과가 지속되고 3월부터는 좀 쉬어야 된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3월까지 연결돼서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건 슈팅이기 때문에 4월 달에 큰 조정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툼에 나오고 나서 이 반등 구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이때부터 내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코스피는 언제 좋아집니까? 코스피도 따라서 조금씩 좋아지긴 하죠. 그런데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거고요. 대신 관세 협상 이후죠. 이때가 뭐 4월 2일이 관세 발효인 거 제가 12월 뭐 초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2월 중순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날짜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3월 정도 구간에서는 아마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 있을 테지만 트럼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국내에서는 정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만들 수 있는 게 감사보고서 이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3월부터는 조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3월에 조정을 받아야 4월까지 조금 쉰 다음에 4월에 저점 잡고 올라오면은 그때가 찐바닥이 되고 정말로 좋다. 물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트럼프가 145%라는 관세를 이런 숫자를 말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50% 넘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도 사실 너무 과한 건데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1%만으로도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본인도 1% 가지고 계속 헷갈려 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자, 그런데 145% 이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좀 더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차피 조정받을 거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조금 더 흔들어 주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조삼모사처럼 될 거예요. 유예만 해도 혹은 뭔가 좀 완화만 해도 기똥차게 올라갈 겁니다. 이 구간은 바로 회복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이런 거의 V자형으로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존 저항이었던 요 2650 구간을 돌파해서 이제 2700, 2800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죠. 이제 조금 쉬어도 돼요. 어디 가서 쉴 거냐만 정하면 돼요. 더 올라가서 쉴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쉴 거냐 이런 것만 정하면 됩니다. 코스피는. 이제 휴식을 취하면 되고 수급은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은 단기 조정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 뭐 대표적으로 풋옵션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청산을 해서 매도 우위를 가져가고 쌓아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오늘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다시 한번 쌓이는 이런 수급을 보면서 6월까지 대비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어있던 대통령 자리가 이제 채워지고 여러 가지 추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이 주식 관련해서 이 증권 관련해서 나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처럼 뭐 가장 먼저 법인세를 인상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만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더 급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 주가에 부담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코스피는 그래서 5천 언제 가냐? 맞아요.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5천 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정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이거 3천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고점 그리고 뭐 사상 최고치 돌파 충분히 내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작년 12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 가고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데 3천 돌파한 다음에 3,500에서 3,600에 있는 이 우리나라 최고점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정책에 어울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또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이 조금 올라왔다고 3천 넘어와서 좀 올라왔다고 해서 아예 또 금투세 꺼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반친화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아니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밸류업을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업이 뭐 지난 정권 정책이라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하고 뭐 이런 금투세 끌어오고 이런 거를 계속 안 좋은 것만 계속하면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가요, 여러분. 고점 갈 때. 그러니까 그런 부담되는 것만 안 하면은 3천 이 고점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도 좀 우호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4천 포인트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5천을 갈 수 있느냐는 이 4천 구간에서도 또 우호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해야겠죠. 이쯤 가면은 아마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소캠, CXA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나 초입 단계거나 이제 조만간 도입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또 잡고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력이 워낙 뭐 뛰어나다 보니까 삼성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고 SK하이닉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조방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가 올해 말부터 해서 올해 하부순부터 해서 살아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뭐 우상향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5천 포인트가 허황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디스카운트가 조금만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5천 포인트 최소 4천은 넘어가니까 5천을 가시권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먼 미래니까 허황된 게 맞는데 4천 정도만 넘어가면 5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필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펼칠지 우리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1, 2월에 강하고 나서 코스피가 지금 강하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코스닥인데 언제 강해지냐라고 보면은 전 6월부터 해서 하반기에 코스닥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이렇게 같이 가야지 코스닥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내려요. 못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강해져야 되고 제가 3월 결산 이후에 4월부터 해가지고는 밸류업 관련주,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이런 쪽이 좋아져야지만 아마 정고점인 2650 돌파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뭐 하나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죠. 두산, 하나, 원래부터 뭐 밸류업 잘하는 두산 같은 경우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고점 넘어가고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금융주들 다 고점 돌파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기본이에요. 지수가 가려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받쳐줘야 돼요. 반도체가 못 가는 구간이니까 밸류업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방어만은 조금 부족해서 힘이 좀 부족해요. 고점을 돌파하기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돌파 시도를 한 다음에 반도체가 전고점 정도만 살짝 넘어가줘도 하이닉스가 전고점 정도 22만 원 정도만 살짝 넘어가줘도 한 템포 더 강해지는 증시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는 코스닥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사를 가도 자 보세요. 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원룸이라고 생각할게요. 큰 집을 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구를 먼저 놓을 거 아니에요. 장이 됐던 요즘 뭐 장도 다 있는데 장이 됐던 침대가 됐던 책상이 됐건 냉장고가 됐건 큰 가구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조그만한 거 뭐 의자가 됐건 화분이 됐건 이런 거 배치한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큰 거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거실에 가면 소파랑 뭐 TV랑 이런 거 먼저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집기류를 놓는다. 처음에 가자마자 아유 나는 국자부터 먼저 여기다 배치를 하고 나는 부추를 사가지고 이걸 놓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 없죠. 예, 이런 거예요. 큰 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금 먼저, 그 다음 자금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작은 자금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먼저 올라서 큰 장을 배치한 이후에 코스닥이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반기에 코스닥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코스피가 2,800 넘어가고 더 올라갈 건데 전 3,000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여기 있어야 돼요? 큰 가구를 배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럼 작은 것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가구 사다 보면은 집기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기류 구매해서 채워 넣어야죠.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한국 증시다.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올라온 거 이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갈 자리 가고 있잖아요. 봄 안에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됐잖아요. 이제 뭐 초여름으로 접어서긴 하는데 제가 뭐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상반기에 할 거 다 했잖아요. 코스닥만 고점 넘어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됐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큰 그림에서 어긋난 게 없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주인공이다. 코스피는 안 좋냐? 코스피도 여전히 간다. 3,300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3,000부터 넘어가고 생각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 가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여름 휴가 가고 하면 그 부분에서 조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연말에 또 우리나라는 또 세금 때문에 대량 매수하신 분들 또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가장 약한 게 산타랠리가 없고 그리고 썸머랠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한다라고 하면 3,300도 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조금 걸린다라고 하면은 3,000은 넘어가는데 3,300은 물음표로 남는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이 멋지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하반기의 주인공이 될 코스닥 지금부터 잘 체크하시고 주도 섹터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주도 섹터가 되는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아니어도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 너무나도 멋있고 감사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제 교육방, 엠밴드 교육방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종목별로 대응 받으실 수 있고 제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하루에 장 마무리를 저랑 하시고 저는 그 시간에 못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다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오늘 장중에 방송해드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주말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마무리를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밑그림 그리고 중간중간 색칠해 나가고 이런 부분 제가 다 그려드리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큰 틀만 잡고 가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식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큰 그림만 잡고 가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검증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바로 주도 섹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정말로 좋아지고 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때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주도주를 여전히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650을 돌파하고 2800 올라올 때까지 가장 핵심이었던 섹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뭐예요? 조방원 아십니까? 조방원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이방원이었다고. 원래 이방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숙청의 대왕 이방원이 아니고요. 2차 전지 방산 원전이었죠, 원래.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충분히 쉬고 있고 조금 더 쉬는 이런 구간에 가고 있고, 대신 조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조방원이 되었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이, 또 조선방산 원전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종목들을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바닥에서 트럼프랑 통화하고 원따봉 받은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35,000원 아래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 구간을 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여기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대응 전략이랑 다 올려드리고 수치까지 다 올려드리면서 쭉쭉 올리면서 알려드렸죠. 얼마씩 올리면 됩니다. 5,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2,500원씩 올리면서 보세요. 어떤 종목은 얼마씩 올리면서 보세요.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187% 올라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 휴식을 취해야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쉬면은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정도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장이라도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 난리 났죠. 작년 11월 20일 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땠어요? 움직임이 한 차례 올라오고, 얘는 올라오고 횡보, 계단식으로 갑니다. 올라오고 횡보, 올라오고 횡보.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오고 폭발해버렸죠. 이제 이렇게 폭발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폭발하고 올라오고 폭발하고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맞이했습니다. 왜냐? 하나오션보다 이 종목이 조금 더 먼저 매수 포착 구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폭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을 실어주네요. 드디어 이 종목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조선기자재 얘기할 때마다 성광밴드를 맨 앞에다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적인 종목이고요. 제가 자동차주 말씀드릴 때 뭐 만도나 아니면 성우하이텍 이런 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요, 워낙 끈끈해가지고 조선 부분에서도 성광밴드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성광밴드, 뭐 하이로 코리아 이런 쪽 빼고 얘기가 안 돼요. 후육관광 쪽에 SK 오션플랜트 이런 데 빼고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냥 무조건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수요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중 하나가 성광밴드예요. 아주 안정적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올라온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휴식을 조금 취했습니다. 언제까지? 4월 9일쯤까지.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관세 전쟁 때문에 밀렸다가 트럼프가 유예를 하니까, 관세 유예를 합니다. 90일 유예합니다 하니까 쓱 올라와서 여기서 힘 모으고 드디어 다시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죠.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시세 분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쪽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최근에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멋지게 움직인 거 여러분들 보셨죠? 바로 제가 신대가에서만 딱 2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임수 소개해드릴 때마다 최소 70-80%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성광밴드가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70%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세 자릿수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의 쪽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유로스페이스는 계속 말씀드려봐야 막 입만 아픈 것 같아요. 호재가 만발하는 종목이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 제가 이거 4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데일리에 작년 10월 14일 날 딱 개편되면서 그날도 첫 방송이 10월 14일 첫 방송이 제가 이 신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뜻깊은 방송인데 저에게는 그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릴 때마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유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만 원 중반, 40만 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한 15%, 20% 간다고 해도 저는 그거는 제가 챙기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 얼마를 더 가던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40만 원 조금 돌파 시도한 다음에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미끄러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28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당시 주주분들이. 나는 지금 35만 원에 들고 있고 38만 원에 들고 있고 한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저는 28만 원을 외쳐요. 여러분 여기까지 쉬어야지 얘가 가요 라고 외쳐요.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나는 여기서 2배 가도 3배를 가도 좋은데 왜 자꾸 저 사람 내려가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사람도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뛰다 보면은 조금 쉬어줘야지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N자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왔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요만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더 많이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구간이 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또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이에요. 28만 원 왔으니까요. 28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27만 원, 26만 원, 26만 5천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흐름이 나오죠. 지금 200%가 넘어가는 흐름. 이런 게 대장주예요. 이런 게 주도주인 겁니다. 제가 4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을 때 벌써 2000%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매수한 결과로는 200%가 좀 넘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비슷한 가격의 종목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거는 하반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도 28만 원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28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종목도 하반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로스페이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90만 원 요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좀 더 실어줘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실어주면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던가 아니면은 기존 뭐 박스권에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쉬어도 되고 지금 돌파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쉬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증자 물량도 좀 소화를 해야 되고 하니까 증자 얘기가 나오고 하면 요 구간부터 해서 한 3개월 뭐 이상은 조금 쉬어주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멀리 갈 수 있다. 100만 원 갈 거 120만 원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충전을 적당히 하면 조금 뛰다가 마는데 완벽하게 충전을 하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산주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뭐 당연하죠. 이거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에서 이 종목도 여러분 이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끝나겠습니까? 봉 하나에 끝나겠습니까? 대형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라도 올라가겠죠. 못해도 여기고요. 잘 가면 여기고 돌파하면 나이스한 거고요. 근데 저는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그룹의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혼자 합니까? 방산을 혼자 해요?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나 막 이런 부분, 이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100%가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 자릿수 수익률 어렵지 않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핵심 종목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술을 써서 다른 걸 보려고 하시니까 그래요. LIG 넥슨은 2등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등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을 뭘로 할 거냐면 LIG 넥슨이다. 근데 얘가 못 가고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봉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20만 원 초반 너무 좋습니다. 이 종목도 100%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주도주의입니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원전. 최근에도 이제 G2파워 이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죠. 정확하게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됐다고 할게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이 8,000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는 구간 7,000원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벌써 53%. 지난달에 짧게 올라온 거예요. 네, 짧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휴식하고 있는데 체코 원전 체결 소식 나왔죠. 그러면은 6월에도 좋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쉴 때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집 논리.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같은 섹터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를 하다가 그 뒤에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코스피에서 섹터가 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BHI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고 얘네가 대장이니까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 G2파워, 일진파워, 우진한테 요즘에 뭐 한신기계 같은 종목도 움직이고 뭐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전통의 종목들 뭐 우리기술이니 보성파워텍이니 이런 애들 다 끄집어 올릴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넘은 G2파워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숨고르기 이후 또 10,000원 넘어서 또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저항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특하고 넘어서 움직일 거다. BHI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요거 바로 앞 코너죠. 마켓 이너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연한 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날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들 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리고 정말 심사숙고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종목 한 20%씩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0%가 넘어가는 멋진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원전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원전 중에서 두산엘리비티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BHI가 제일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작년 12월이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BHI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전주에는 SMG엔터 소개해드렸죠. SMG엔터는 600%, BHI는 200%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선점하면은 이렇게나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짜잔 하고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열었는데 짜잔하고 100%, 짜잔 200%, 짜잔하고 500%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합니까? 주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가격 확인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어떻게 뭐 은행에 도움을 받던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파트 시세 확인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변에? 굉장히 독특하신 분일 겁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쉽게 하셔도 돼요. 좀 여유를 갖고 하시면 돼요. 너무 똑똑하니까 뭔가를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 여러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왜 움직여야 되는지 큰 그림 다 그려드리잖아요. 그럼 그 그림에 맞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색칠만 잘 하시면 돼요. 그 색칠도 매주 나와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하는 공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딱 열어서 카메라 대기만 하면은 링크 뜨죠? 터치하시면은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 M밴드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세부적인 대응 전략까지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문자 3772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세요. 샵 3772로 이재선 보내시면은 다 여러분 링크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오실 분들은 그렇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핵심 종목까지 제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모두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차기 주도주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 얻어가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이라면은 M밴드 교육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자, 그래서 다음은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조방은 나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조방은 모르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 아니다. 알고 있다. 나는 샀다 혹은 나는 못 샀다 이걸로 나뉘는 거지. 알고 있다. 그쵸? 그래서 차기 종목 뭐냐, 차기 주도주 뭐냐, 하반기에 뭐가 좋냐, 어떻게 해야지 3,000원 넘어서 3,300 넘어서 4,000원 넘어서 5,000 가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가 안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못 갑니다. IT 스톱이 안 움직이면 못 가요. 삼성전자만 움직이든 하이닉스만 움직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쪽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닥도 같이 좋아집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여러분 싹 훑어보세요. 과거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다 점령을 했었는데 에코프로 이전하고 에코프로 BM도 이제 이전할까 말까 하다가 알테오 전에 1위 쓱 뺏기고 에코프로 저거 내려가 있고 이런 현상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총에서 2차 전지가 이만큼 차지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이것도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총이 대격변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도 아직 안 갔고 철회를 했을 뿐이지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조금 움직이면 좋고 바이오가 1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가 좀 움직이면 좋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거기에 엔터 콘텐츠랑 뷰티 쪽이나 뭐 미용기기 이런 쪽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쪽 환활령 해제나 관세음 풍지대 쪽 싹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프트웨어 발전이 느리잖아요. 우리나라에 빅테크 기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마이크로소프트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존 있어요? 메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 이 HBM부터 시작해서 소캠, CXL 그리고 뭐 저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소부장 쪽 다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게 로봇이나 이런 쪽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거고 의료 AI나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핵심 축이 그럼 뭐예요? 바이오나 관세음 풍지대 쪽 이런 쪽은 조금 개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면은 핵심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이쪽이 못 가면서 뭐 3,300, 뭐 4,000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밸류업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설이랑 친환경 이런 게 시가총액이 쫙 끌어줘 올려갖고 얘네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건설은 그렇게 움직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원전 쪽에 붙어가지고 현대건설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동이 지금 유가가 뭐 $100 넘어가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네고시티 같은 거 뭐 카타르도 하고 저 아랍에미리트하고 다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유가도 지금 쓱 내려가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유가 안정시키겠다고 셰일가스 더 푼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도 아니에요. 중동 플랜트나 이런 쪽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움직이기 어렵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조선, 해운, 증권 그리고 건설해가지고 트로이카주로 해서 2000년대 중반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때 주도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코스피 2000 넘었다고 막 박수치고 폭죽 터트리고 그랬던 기억 여러분 다 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은 반도체가 실려면은 다른 섹터가 정말 강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섹터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산도 좀 많이 올라오고 조선도 좀 시가총액이 다시 올라오곤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안 움직일 이유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제일 쌉니다. 제가 볼 때는. TSMC고 뭐 엔비디아고 다 날아가고 있고 마블 테크놀로지고 브로드컴이 다 날아가는데 삼성전자에 그렇다 치는데 SK하이닉스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22만 원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3월 말에도 여러분 관세 전쟁 때문에 불안하시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걸 사세요. 밀릴 때마다 이걸 사세요. 여러분들이 정책주나 이런 거 그때 생각도 못 하실 때였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걸 사시라고 했습니다. 산업 동향에 대해서 나는 위험한 거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왜? 얘는 어차피 22만 원 올라올 거고 얘가 여기를 넘어가야지 지수가 계속 가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종목이 20만 5천 원 돌파해서 22만 원 넘어서 지금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출발 안 돼. 이게 제대로 출발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소부장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화, 지주사 쪽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이거 3월 말 이후부터 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금융주랑 지주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은 사실 제가 신뢰가 조금 안 가고 그쪽도 순환매 돌면서 같이 수급은 들어오겠지만 보험보다는 사실 뭐 증권 같은 경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움증권부터 시작해서 보시고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코인이나 엮여 있는데 미국에서 자꾸 코인을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돌아다니면 인플레이션 나오잖아요. 이걸 코인 쪽으로 잠궈 놓으면 또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코인 쪽을 자꾸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그거 하나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보려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움이나 하나투자증권 이런 쪽 보시면서 키움 같은 경우 왜요? 넥스트레이드 8시부터 8시까지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거 증권주도 움직이긴 할 거다. 그런데 안정적인 건 KB금융 같은 게 제일 안정적이다. 7만 원 아래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넘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는 거고. 그리고 지주사주 봐야 되는데 과거부터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양심적으로 주주환원을 잘했던 기업 중 하나는 두산입니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제 건설 기계업 쪽이나 이런 게 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두산밖에 미국에 상장하려다가 시간 걸리니까 국내에 그냥 상장해버리고 자금 조달 때문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두산타워 같은 랜드마크도 판매를 해버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힘들었다가 이제 두산인프라코 매각하고 재정 안정화되니까 두산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주사 보셔야 됩니다. CJ 같은 경우 올리브영 이슈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사라고 하면은 하나를 살 겁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왜? 하나오션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기가 쉽지 않다. 대형 자금은 이런 큰 자금은 빨아들일 수 있는 쪽이 많지 않은데 그럼 하나가 적격이다. 5만 원 아래 있다? 5만 원밖에 안 되는 종목이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0만 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9만 원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지주사주가 100% 넘어가는 거 아주 진기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인벤티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비만치료제로 설명드리고 나서 벌써 300%. SM젠터는 상징적인 종목이 되어버렸죠. 이제 좀 놓아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부러우니까 좀 놓아주세요. 600% 넘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주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면은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종목들이 많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저 사람은 대장주를 잘하네 라고 했더니 이 대장주 많이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오니까 뭘 말씀드려요? 개별주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 AI 관련주 보셔야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셔야 되고 인벤티지제, 비만치료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주사제면 조금 무서워요.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주사 놓는 거는. 위급이 좀 별론데 리벨서스가 좋았다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리벨서스가 흡수율이 0.33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벤티지랩이 74배나 좋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개별주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나는 이거 무거워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전력 반도체는 필수라고 했죠. 전력 문제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오늘도 이제 11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지아주에 올해 초에 그리고 노스캐롤라니아 예, 혀가 꼬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얘네만 투자해요? 4대 빅테크 다 투자하고 있고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애초에 전력 반도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편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MCU의 강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가온치스와 함께하는 어보브 반도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 요거 제가 종목을 2개를 고민을 하다가 해가지고 가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요거 11,5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위쪽으로 쓱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위쪽으로 올라서 15,000원 구간에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15,000원 가는지 보시고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구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 구간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오늘 딱 한 종목 준비했어요, 여러분. 개별 성향이 짙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여러분들 멋진 수익 줄 거니까 편안하게 가져가시고요. 하반기에 좋은 종목도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나온 거 못지않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고 내년까지 10배우 계좌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